양양 국제공항에서 필리핀과 베트남행 국제선 전세기가 내년 1월까지 운항합니다. 하지만 파라타항공의 정기 노선 재개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구의 국보급 백자들이 전시됐습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 임금님이 사용했던 그릇 등 문화재급 백자 7점이 양구 백자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22일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원주까지 구간을 자전거로 일주하는 탄소 중립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지난 한 주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국제선 전세기가 잇따라 취항합니다. 내년 1월까지 100편이 운항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양양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정기 노선 운항 재개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관광객들로 모처럼 북적입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이들이 몰리면서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양양에서 중국 장가계를 잇는 국제선 전세기가 취항한 겁니다. 우선 거리가 좀 가깝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편안하고 인천공항 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차를 끌고 가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가용 끌고 와서 주차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이날 중국 장가계로 출국한 국내 관광객은 150명. 오는 12월까지 매주 2차례씩 모두 46편이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어 12월에 필리핀과 1월에는 베트남까지 추가로 운항이 확정된 국제선 전세기도 50편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멈춰섰던 양양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국제선 정기 노선이 재개되는 시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플라이 강원을 최종 인수해 사명을 바꾼 파라타항공은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는 항공운항 증명 신청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 증명 심의에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표는 내년 상반 1월 1분기로 보고 있는데 딱 정확한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파라타항공이 최근 서울에 별도 사옥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항공사 측과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 방안을 협의하고 다른 국내 항공사나 국제선 전세기 유치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저희 양양 제주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과 모기지 항공사 운항 재개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백토를 양구에서 공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얀 흙과 백자로 유명했던 양구에 국보급 백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티끌 하나 없이 하얀 자태와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그릇, 국보로 지정된 백자입니다. 바닥에 새겨져 있는 천, 지, 현, 황 네 글자는 조선 전기 왕실에서 쓰던 그릇임을 알려줍니다. 이 천지현황 명발백자를 비롯해 다랑아리까지 지정문화재급 백자 총 7점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떠나 양구 백자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국보급 유산을 문화소외지역에 전시하는 국보 순회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보를 선정해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우리 문화유산의 대중화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겁니다. 양구에 백자를 전시하게 된 건 양구가 고려 말부터 유명한 백토 생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부터는 양구에 좋은 흙을 가져다가 왕실용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양구에는 수십 개의 가마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뿐 아니라 양구 백자박물관의 기존 소장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백자의 시원이고 조선백자 원료의 중심인 이 양구에서 이런 분원의 백자들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조선 백자를 만날 수 있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오는 22일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강원 전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동해안과 산지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인 22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안과 산지의 누적 강수량은 최대 30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특징이 있어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고 하천이나 해안가 주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서 등 내륙 지역의 비는 21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송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원주까지 152km 코스를 자전거로 일주하는 탄소 중립 라이딩 행사를 진행합니다. 탄소 중립 라이딩은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행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요, 지난 2021년 기준 1.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36%, 또 가까운 중국도 12%, 일본 1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에서는 원주 자전거 동호회인 바이크천 회원을 비롯해 원주 시민 50여 명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강원랜드 노사 동행 공감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사장에 함께한 경영진과 노조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았다고 밝히면서 노사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폐광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행사장에서 노사를 대표한 새내기 신입사원으로부터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철기 의원은 강원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먼저 원주시 갑 지역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절 준비로 분주한 시장에는 시민과 상인분들로 북적이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 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도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자유시장의 돈가스는 여전히 맛있었고 상인분들의 정겨운 미소와 따뜻한 인심도 변함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도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춘천 풍물시장과 애막골시장을 찾아 당원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허영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원주와 양구, 춘천을 오가며 가족들과 오랜만에 많은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장보기도 좋은데 시민들과 상인들 등 지역 민심을 잘 듣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0일 오전 10시 45분쯤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에서 9.7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연안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선원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비함정과 동해특수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돼 35분 만에 화재를 진화한 뒤 사고 선박을 동해 묵호항으로 예인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5명 중 1명은 팔에 화상을 입었고 해경대원 2명이 구조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드론 작전 사령부 등과 함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원주시와 드론 작전 사령부, 강릉 원주대, 도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참여하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시 드론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방산 드론 산업 확산을 위한 민관, 군, 산학연 연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제26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오는 29일까지 강원 감영과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원주 한지 세계유산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지 조형물과 한지 작품 전시가 강원 감영에서 진행되고 21일과 22일에는 베어브릭을 활용한 한지 체험 행사가 운영되는데요.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원주 한지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로컬 10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 다둥이 카드 모바일 앱 출시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을 줄 민간 할인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동해 다둥이 카드는 기존 다자녀 가구 증명을 위해 신분증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간편하게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민간 할인 가맹점 대상은 민간업체로 학원과 식당, 카페와 병원, 미용과 의류 등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업체로 해당 업체에는 가맹 인증 마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월군과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우수한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론 산업을 육성 중인 영월군은 20일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와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드론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 육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 분야의 드론 기술 적용 확장성에 대한 연구, 드론 자격 취득, 지원 사업 등 영월군 드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과 행정, 기술적 협력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2021년 중단했던 출산 장려금 지급을 재개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영아로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재개와 관련해 춘천시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식품산업 창업 공간인 화동 2571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2027년까지 3년간 입주 청년 사업과 컨설팅, 공간 운영 등을 맡게 되는데요. 위탁을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성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어린이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으며 10월 2일부터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순차적으로 접종 가능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